문재인 정권 종전선언보다 종말선언하게 될 것. 김성태 물러나는 게 한국당 변화의 시작. 북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10만 명 이하의 군축, 외국으로부터의 무기 및 군수물자 반입 중지, 미군 철수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국과 상호 불가침 협정은 외면하면서 미국에게는 종전선언 타령질 늘어놓는 이유는 너무나 뻔한 개수작인 거죠. 이처럼 북괴의 개수작은 몇십 년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든 말든 북괴 비핵화 따위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종전선언 빨리 해서 북괴 퍼줄 생각만 하고 자빠진 문재인 좌파 정권. 종전선언을 설득하려다 단칼에 미국의 퇴짜 맞았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먼저 하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중재자를 자처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미국 설득에 나섰지만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에 달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들이 있을 수 있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역시 미국 비핵화 워킹그룹을 만나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설득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도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3차 방북 때 핵폐기 신고 리스트를 요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먼저 체제 보장을 약속할 순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핵화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20일 이후 미국을 찾아 연내 종전선언을 다시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괴는 2013년 3월 키리졸브 훈련을 문제 삼으며 정전협정을 스스로 파기 선언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쉽게 파기 선언해버리는 북괴. 이런 북괴와 종전선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북괴의 비핵화는 당사국인 한국이 가장 절박하게 실현시켜야 할 문제인데도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아직도 정신 못 챙기고 중재자 타령 늘어놓는 꼬라지에 네티즌들은 주소와 조롱의 댓글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7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2차례 걸쳐 한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제협약을 우습게 아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제제재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는 국가 위기를 맞게 했으므로 충분히 탄핵하자인 거죠. 더 웃기는 건 이걸 마치 문재인 좌파 정권이 몰랐다는 듯이 작년 2차례 국내 반입된 북괴 석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북괴 석탄 반입, 이게 정부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렇게 자꾸 국민 기만하며 갖고 놀아보길 바랍니다.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 네티즌의 민심이 모여 오로지 북괴 김정은 체제 유지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온라인 네티즌 민심만 해도 문재인 정권을 향해 점차 사나워져가는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루킹 관련 소식입니다. 드루킹 최측근 둘리가 특검 앞에서 킹크랩을 실제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받아야 할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킹크랩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드루킹 일당이 대규모 댓글 조작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뜻하죠. 특검팀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드루킹의 핵심 측근 우모 씨를 설득해서 킹크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 씨는 또 과거 김경수 지사 앞에서 킹크랩의 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거듭 진술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검찰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당시 김 지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소환돼 1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은 둘리 우모 씨. 오늘 수사엔 협조할 예정입니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자로 알려진 우 씨는 특검팀을 도와 킹크랩 초기 버전을 만들어 시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씨가 조사 시간의 대부분을 IT 전문가로 이뤄진 수사관들과 함께 킹크랩을 구현하고 작동하는 데 협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10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시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동일한 버전입니다. 우 씨는 이와 관련 특검 수사진에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지사는 파주 방문 사실은 인정했지만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습니다. 특검이 킹크랩 재현에 성공하면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 양상과 범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내일 2년 전 킹크랩 시연에 참석한 또 다른 인물인 솔보나르타 양모 씨를 다시 불러 당시 상황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특검이 가동되고 2주가량이 흘렀지만 구속, 체포된 사람이 아직 한 명 없다며 허익범 특검을 비판하고 며칠 후 7월 17일 특검팀은 노회찬의 5천만 원 전달 시도 의혹이 있는 드루킹 측근 변호사를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보카라는 필명을 쓰는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종영사로 추천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도 변호사가 처음입니다. 7월 1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 내부에선 전날 파주 창고에서 확보한 증거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익범 검사팀 중 한 명인 A씨는 기대 없이 느릅나무 출판사에 갔는데 증거물이 가지런히 복원돼 있어 놀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8대와 노트북 5대, 각종 서류까지 중요 물증이 될 만한 증거물들이 고스란히 복원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일부에선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비롯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틀 만인 지난달 6월 28일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 등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에선 사건 기록만 봐도 입건해야 할 이들을 왜 그냥 뒀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범행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피의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는 데다 범행 장소 및 그 주변에서 중요 증거물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경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구독자님, 박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고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던 사진 앞에서 히히덕거리며 민주당 우원식과 함께 셀카질하고 있는 김성태. 이 사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김성태 때문에 내홍이 심한데요. 조선, 재선, 당원들이 모두 사퇴하라고 해도 끝까지 버티며 분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작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태 물러나는 게 한국당 변화의 시작이라며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김성태 대행이 지난 7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김진태 의원에게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고성을 지른 것을 두고 김진태 의원이 재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막장을 넘어 엽기 공포영화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김성태 대행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당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김성태 대행이 물러나는 게 쇄신과 변화의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지나 7월 16일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를 떠납니다라며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국회 소속 상임위가 정무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와 상의 없이 상임위를 교체하여 6년간 정든 법사위를 떠나게 됐습니다. 법사위는 인기 상임위가 아니라 희망자가 없어 제가 초선 때부터 재선인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악법 막는 걸 전직으로 알고 이번에도 법사위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미웠으면 멀쩡히 있는 사람을 빼버렸을까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래서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한참 전투 중인데 말 안 듣는다고 아군 저격수를 빼버린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라며 끝까지 당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김성태의 만행을 상토했습니다. 한편
법사위에 김진태 의원 대신 들어간 게 장제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좌파들과 죽이 척척 잘 맞는 인간을 처집어넣었네요. 이 시간부터 김성태는 모든 우파의 적입니다. 한국당은 7월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를 지낸 김병준이 언제부터 우파였었지요? 이래서 자유한국당은 더욱 짬뽕스러운 당이 되리라 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모양새인데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 관련 포괄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정작 자신들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6월 28일 청와대로부터 특활비 지출 내역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지난 11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무지막지한 내로남불이 없는 거죠. 이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철면피인 겁니다. 매일 경제신문을 펼쳐보면 곡소리 나는 소식뿐입니다. 문재인의 경제 공약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공약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노동자만 우대한다고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가난을 한풀이 해달라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30, 40 세대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몰락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혼자 괴로움을 달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투정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20대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좌파들의 구미를 자극하는 선동에 쉽게 휘말려들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30대에서 40대까지 좌파의 계급투쟁적인 편가르기 선동에 놀아나는 것도 모자라 그 선동 자료를 퍼나르는 매개체 노릇을 하는 건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이 얕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독료님, 최우철님, 김종숙님, 최경대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